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10페이지가 되겠어요. 페이지 10쪽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세 수입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에는 보통세가 있고요.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해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과세 주체가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조세가 보통세입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돼요? 이 목적세만 알면 돼요. 목적세. 다른 건 알 거 없어요.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 특정 목적 사업에 충당하는 조세다. 특정 목적 사업. 네.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밑에 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조세. 그러니까 제한된 조세라고 볼 수 있죠. 제한된 조세. 응? 그죠? 제한된 조세다.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국세 중에 목적세, 지방세 중 목적세. 거기 국세 중에 목적세는 세 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것만 기억하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국세 중에 목적세 기억하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 교육세는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중앙정부가 교육재정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들의 처운 개설을 하고 월급 주고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고속도로 철도 만들고 고속철도 또 에너지, 환경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되겠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발전 진흥자금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바라지하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뭐 농어촌 특별세가 뭐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냥 교육세는요, 국세 중에 목적세인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자금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건 다 뭡니까? 보통세. 그럼 대답하세요. 여기 소득세는 보통세, 법인세도 보통세, 부가가치세도 보통세, 종합부동산세도 보통세, 상속세, 증여세도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국세 중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보통세, 지방세 중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도 보통세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알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1쪽에 보시니까 다음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 중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중 목적세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국세 중에
목적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세가 아닌 것 고를 수 있겠죠. 목적세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교농, 지지, 교교농, 지지,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내용이 뭘까요?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세금 부담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거냐. 여기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세는 12가지가 있었고 우리나라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다.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납세자와 담세자. 여기서 납세자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담세자라고 하는 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직접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낸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직접 내는 거예요. 내가 납세자이면서 내가 부담한다. 이게 바로 직접세가 되겠고,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세는 여러분 소득세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세금이니까 내가 벌어들인 세금을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니까 직접세가 되겠고, 법인세, 직접세,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도 직접세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직접세. 다 직접 내는 거죠.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있어서 직접 낸다. 여러분이 뭐 부동산 사게 되면 뭘 내죠? 취득세, 직접 내잖아요. 내가 납세자이면서 내가 부담한다. 등록면허세, 내가 납세자이면서 담세자다. 재산세, 내가 납세자이면서 담세자다. 그러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있죠?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어디에 들어가? 직접세입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간접세는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죠.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접세는 납세자가 따로 있고 담세자가 따로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는 누굴까요? 사업자, 사업주. 담세자는 소비자지. 여러분이 모든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값 속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했나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했지요.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납세자는 누굴까?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술 먹으면 뭐가 붙어요? 주세. 누가 부담했나요? 주세? 소비자, 담세자. 납세자는 누굽니까? 그 술을 만든 제조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또 밍크코트를 샀다, 사치성 자산을 샀다면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겠죠. 담세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납세자는 누구다? 자동차를 만든 제조업자가 개별 소비세를 내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식을 팔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담세자는 누굽니까? 소비자. 누가 냅니까? 증권회사가 납세자,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다 직접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여기에는 인적 귀속, 사람에게 귀속되느냐,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느냐, 여기에는 인세와 물세가 있습니다. 인세와 물세. 거기 보세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소득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바로 인세입니다.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소득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 사람에 대해서 과세한다.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인세가 되겠고, 물세는 물체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과세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면 인세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감안한다. 인세는 사람 중심이죠. 어떤 사람이 세금 내느냐?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을 감안한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세금이 소득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겠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겠지요. 그 개인의 뭡니까? 담세 능력,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감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겠죠. 또 역시 마찬가지죠. 상속세 같은 거, 징여세. 상속을 많이 받으면 많이 내겠고, 징여를 많이 받으면 징여세를 내겠죠.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징여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재산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물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세. 이거는 재산세는 원래는 이 물체 중심이니까 강하게 이 재산세는 원래 물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별 합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인세도 들어가고 물세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인세, 물세가 다 들어가는 거죠. 물세는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어떠한 재산을 사느냐, 어떤 거를 등기 등록하느냐. 그리고 재산세는 원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인데, 토지는 인별, 소유자별 합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세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도 들어가고 물세도 들어간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고, 물세는 물체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12쪽 보니까 과세표준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죠. 그죠? 과세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 계산단위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단위에 따른 분류. 여러분이 과표,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죠. 과세표준 뜻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런데 그 과세표준을 그 단위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느냐? 종가세가 있고요. 종량세가 있어요. 종가세라는 것은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가액,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부동산 아파트를 1억에 샀다면 그 1억이 취득가액이 1억으로 세금 내기니까 이거는 종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세는 대부분 조세가 종가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책을 보시면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나타나는 조세이다. 가액에다 줄고 있어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다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종가세가 된다.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을 수량이나 거기 책에는 수량만 나왔죠. 쓰세요. 중량, 무게, 용적. 용적이라고 하는 건 부피와 넓이입니다. 그리고 건수로 표시하는 거. 건수.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세 건이냐, 건수. 종량세라는 것은 과세표준이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건수. 용적이라는 것은 부피와 넓이를 말하는데요.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것이 종량세가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 빌려면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을구에.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해가지고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그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온 돈을 갚아버리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 근저당권 해지. 근저당권 말소를 등기원이 해지입니다. 근저당권 목적은 말소, 등기원인은 해지인데 이거 한 건당 세금액입니다. 한 건당 6,000원입니다. 한 건당 6,000원.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 건을 말소할 때 6,000원인데 6,000원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기 때문에 1,200원이죠. 7,200원을 내게 되는데 법무사한테 말소 등기를 요청하면 한 건당 5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7,200원만 되고 여러분들이 교통비를 들여서 말소하게 되면 한 건당 이렇게 7,200원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원래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6,000원입니다. 6,000원 낼 때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20% 붙기 때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을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지방교육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개당, 수량으로 따지기도 하고요. 또, 뭐 중량, 무게, 용적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그냥 참고로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세는 종가세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6번째, 독립된 6번 동그라미 주세요. 6번 동그라미. 6번은 독립된 조세입니다. 독립된 세원 여부입니다. 그 세금이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냐인데 여기에는 독립세가 있고요. 부가세가 있습니다.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원이라고 하는 건 세금의 원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라고 하는 건 세원이 독자적인 조세입니다. 대부분 조세죠. 대부분 조세가 독립세인데 부가세라고 하는 건 에디드 텍스라고 해서요.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겁니다.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거.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조세. 이 말은 이 독립세에 추가로 붙는다는 거예요. 독립세. 독립세 낼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 부가세가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0.2%가 붙어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0.4%가 붙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20%. 다시요. 실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는다. 그래서 오늘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것이 부가세인데 취득세 낼 때 붙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조세의 분류를 마감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절 우리 세금에 나오는 조세의 용어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